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프닝을 벌써 5번째 하고 있는데, 이 휠라가 여러모로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얼떨결에 이게 우리 생방송 때 기승전 휠라가 되면서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했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래도 매일 벌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잘 지켜보시면은 또 한두 개 뭐 빠지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오프닝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대충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기와 바이오. 아무튼 이 휠라가 참 속을 많이 썩이고 있네요. 구독자가 마이너스 한 100명쯤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장이 고점에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게 10월달, 9월달에 그렇게 좋은 흐름일 때 또 안 사시고 최근에 하필이면 제 방송 보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셔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꼭 한 사이클 확 오고 나면은 그때서야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또 비겁한 변명을 해봤고요.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11일 어저께입니다. 이제 삼성전기를 말씀드렸었죠. 5% 빠지면서 이거 진짜 빠지는 거 아닐 것 같다. 이런 거 있을 때 좋은 주식장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 하면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권했고 이게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팔고 바이오 쪽에 몰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었던 이제 그런 장이 어제 열렸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기 빠지고 막 바이오주들 많이 올랐었죠. 자,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포의 장이었어요. 매도세가 눈에 띄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이오 쪽에 메디톡스는 아니죠. 바이오 쪽에 대부분 또 매도가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또 실적 자체가 완전히 성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고요. 오늘 아시아나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도 그 증권사에서 나쁜 레포트를 막 쏟아내는 거 보면은 사실상 저도 이 타이밍을 봐서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기는 하루 만에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아직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은 우리는 싸게 잡았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고점을 보고 더 높게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잘 담느냐의 싸움이긴 한데 일단은 고점 부근에서는 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만에 어저께 수급이었거든요. 28만 주 들어오면서 이제 또 개인들이 하는 척 하다가 결국엔 하루 만에 다 완전히 수급이 뒤바뀌는 그런 모습이죠. 힘들어요. 개인들이 혼자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에 돈 버신 분들 많이 없으신 그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자, 지금의 증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포인트.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어쨌든 이 2140과 2180의 레인지 안에는 다시 또 들어왔어요. 우리 어제 중요 지지선을 무너뜨렸지만 2124까지 조금 다행히 또 하루 빠졌다고 다 팔고 떠나라고 했으면 저도 방송을 떠날 뻔했습니다. 점점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심각한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좀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저만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다 보니까 조금 약간 진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율적인 측면도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1, 2, 3 지금 세 가지의 이슈가 가장 크고요. FOMC는 일단 12월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기댈 언덕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장을 2140에서 급격하게 막 210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12월 중순에 기본적으로 FOMC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코스피도 급락할 가능성이 낮고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급락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이 12월 FOMC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져 있을, 그리고 우량주들은 이 기대 런덕을 가정해서 급락이 없을 거거든요, 최소한. 그러면은 이 시장의 기대 런덕을 바탕으로 대형주들을 손실을 안고 파시는 이제 그런 우는 범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대 런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버텨주는 뒤에 버팀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갑자기 밝아지니까 조금 부담스럽네요. 제가 이것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복잡해진 미중 계산법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씩은 흔들리고 있는데, 다행히 다시 반등하는 거 봐서는 이제 하루하루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벤트들은 없거든요. 그냥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빠질 수는 있는 이런 시점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이제 기싸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거의 전 업종 하락세입니다. 아까 앞에 보셨다시피 제약 바이오주는 일단은 수급이 좀 약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른다는 것은 이제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연말까지 배당 혹은 이제 기대감,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바이오주는 비중을 많이 낮추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보험이나 유틸리티나 통신이 올랐던 걸로 봐서는 일단 조금 힘든 장입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종목들이거든요. 업종들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거 오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오늘도 지수 올랐지만 내가 가진 종목들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들도 다 여기에 있는 거고, 미중 무역 협상의 키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답이 나올 테고요. 이제는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자동차 관세 이슈 있었죠. 이제 미국이 이제 수입하는 그 유럽과 중국, 그다음에 유럽 연합이고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유럽 연합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연기를 했죠. 6개월 동안 연기를 해서 그게 이제 11월 13일 경입니다. 이제 곧 어떻게 할 건지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차 오늘 모비스나 만도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기다리는 이벤트인데 생각보다 덜 올랐거든요. 뭐 크게 악재로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자동차 업종에는 수혜가 기본적으로는 예상이 돼요. 하루 이틀 정도라도. 그래서 오늘 만도 오른 거 봐서는, 현대차나 모비스 오른 거 봐서는 뭐 이 이벤트도 내일쯤 되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변동성이라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요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하루 만에 중국이 발표했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단계적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미국 측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향방이 여기서 갈릴 것이다 라는 내용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자, 오늘은 반도체에서 제가 반도체를 좀 준비를 해내려고 하다가 요새 체력이 아무래도 많이 빠져서 자꾸 말도 더듬게 되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오늘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반도체 업종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코스피 대비해서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주 중에 반도체를 제하고 논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올랐다 하면서도 제일 많이 오른 게 반도체고요. 역시나 지금 이렇게 성적으로 봐서도 00년도 이후에 코스피 대비해서 엄청난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차화정이었다면 2020년대는 당연히 IT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근데 주가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5G 관련된 것은 중국이 2020년도부터 2020년 후반까지 핵심 먹거리로 삼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특징이 개인들이 이걸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이제 KMW도 3배, 4배 오를 때까지 1년 동안 올랐는데 과연 이거를 다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맨날 바라만 보다가 서진 시스템만 봤지 이거 사실 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기본적으로 숨이 길다라는 것을 이 약점인데 우리 개인들한테는. 근데 포트폴리오에다가 담아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한 10개 중에 우리 하시는 법 있죠. 제 종목 유심히 보시면은 한 10개 정도 추천드리고 나서 한두 개, 두세 개가 튀어 오르면은 이제 얘는 팔고 다른 거 이제 지키고 있다 한두 개는 빠지겠죠. 근데 그러다가 뭐 멈춰 있는 것들 혹은 낮게 다른 현금화했던 이 자금을 가지고 낮아져 있는 종목을 다시 사서 한두 개 팔고, 그래서 한두 달을 놓고 보면은 10개 중에서 이제 한 7, 8개가 플러스 난, 3개는 뭐 두세 개는 보합금 내지 마이너스, 한 개는 손실, 이렇게 해서 이 포트로 1년 동안 가져가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팔지 말고, 팔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삼성전기도 지금 들어가실 거면 판단을 하라는 이유는 이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하시라는 거고, 우리 95,000원 혹은 실리콘웍스 같은 것도 지금 낮은 국면에 있고, SDI도 마찬가지고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거 다 낮은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겹더라도, 근데 휠라코리아는 오늘 낮은 가격에서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시간 외에 어제 4% 오르면서 느낌이 나쁘지 않았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뻥 뛰더니 엄청 빠졌죠. 이런 거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아무튼 이 포트를 전체적으로 10개 너무 많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한 4, 5개씩 해서 3개 플러스 목표로 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는 나을 겁니다. 근데 금액이 크시다면은 안전적으로 가시고, 금액이 좀 작으시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반도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샜는데 이제 대본이 없이 하고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대본 쓴다고 막 5시간씩 걸렸는데, 아무튼 제가 정말 이제 그 손님들이나 고객들 응대하듯이 지금 편하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오프닝이 한 4, 5번씩 걸려서 그렇지 또 얘기가 새네요. 자, 아무튼 달러가 현재 약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주도 산업은 달러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 때는 어쨌든 실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냐면 같은 가격을 팔아도 1,000원을 받을 거를 뭐 900원을 받으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일단 실적 좋은 IT 반도체 포트를 이제 보유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엇갈리고 있어요. 우리 한동안 서울반도체에서 많이 그 재미를 봤었는데 그때가 10,000원대였거든요. 이 10,000원은 언제? 10,000원이 아니구나. 서울반도체가 아니라 서울반도체가 10,000원대가 없었나? 20,000원이었나? 그 전이었나? 점점 산으로 갑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다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정말 이제 산으로 갑니다. 이 서울반도체는 LED 기본적으로 다 그 반도체 업종 중에서 빠진 것들은 다 LED 관련된 것들이에요. 지금 LED, OLED 해서 뭐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고는 있어요.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봤을 때 LED 산업 쪽만 못 올라왔거든요. 실리콘웍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라오는 척 하다가 또 못 올라오고 하단에 걸려 있어요. 주선형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지금 OLED, LED 관련돼서 제조하는 우리 국민주였죠. 사실 한동안 주선형 엔지니어링도 차트상의 바닥, 다 LED 관련된 것들. 근데 원익 IPS는 LED 쪽은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장비주긴 한데 이거 2020년부터 OLED 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 근데 이건 사실상 한 타임 놓쳤죠. 우리 원익 IPS도 추천주에 있었는데 한동안 놓쳤어요. 근데 방송에 한동안 이제 주인공처럼 등장하던 놈이었는데 일단 빠졌고, AP 시스템과 더불어서 LED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인 이제 LED, OLED고요. 바닥권에 있죠. 그래서 이 사이클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이라기보다는 바닥 국면에 있어요. 고영은 IT 반도체 OLED는 아니고 얘는 반도체 3D 검사기 쪽이죠. 그래서 실제로 IT 반도체가 수익이 다 좋고 이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제로 주가도 올라갔던 종목들은 일단은
IT 쪽의 다른 장비 업종 중에서도 특히 좀 특수 업종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용도 지금으로서는 이걸 좀 늦게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OLED나 이쪽 관련돼서 조금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AP 시스템이 이제 OLED 쪽에 오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봐서 원익 IPS랑 AP 시스템을 사실은 같이 봤었는데 얘가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머지않은 시점에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서울반도체나 등등 해서 앞에 봤던 종목들이 한타임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어저께 또 정보 매매를 했던 GV는 어제 이익 났던 부분을 다 토해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보니까 약간 마이너스더라고요.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혹시 따라 사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알아서 파셔야 돼요. 정말 단타입니다. 단타. 자, 코인텍이 이제 한동안 추천주에서 만원, 우리 만원 진입가였습니다. 만원에서 바닥권에 있다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350원 찍으면서 수급이 외국인 3일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흐름이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일단 수급적으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인텍은 제 지난번 방송 자료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은 받쳐주는 회사입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라서 이게 그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거 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대기업 관련된 울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 뭐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형이 성장되는 그 모습이 가파르게 되고 제가 이건 안 적어놨나? 여기 뒤에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요. 이게 아무나 지금 들어와서 폐기물 지금 요새 난리잖아요. 이제 해외 수출도 안 받아준다 그러고. 그래서 이 법적 규제나 조건들 초기에 많은 투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인선 ENT랑 코인텍이 영업이익도 높고 거의 뭐 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 상장하고 나서 17년에 맥쿼리에서 계열사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50% 이상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맥쿼리가 들어오면서 눈에 띄는 비용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판관비 절감하면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이제 폐기물 자체로 뭐 발생하는 양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미 16년도에 있었고요. 아마 더 늘어났겠죠. 매출액과 지금 뒤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 거의 가동률로 봐서는 거의 풀가동입니다. 어느 공정이 90% 이상 계속 돌리고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었고 판감이 줄어들고 영업이익률 다 뭐 정배열 모습으로 아주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코인텍이 아주 땡기실 거예요. 그래서 만원대 사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방송할 때마다 코인텍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근데 그렇게 사서 매일매일 여쭤보시면 주식 투자하기 힘들어요. 어떤 그 타워팰리스라고 하루에 1억씩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30억, 40억 하더라도. 아무튼 코인텍 보면 배당도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450원 정도면은 배당률만 해도 한 4%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매각 이슈예요. 이 사모펀드가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한 번에 반영되고 좋은 회사에 팔린다면 회사의 가치가 훨씬 더 증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정보매매 어제 말씀드렸던 거라서 본인이 이게 정말 실력이 있거든요. 이게 운이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입에 마스크를 씌워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요. 분명히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차트라도 하나 더 보겠죠. 잘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고용하거나 지인으로 두거나 저같이 정보 매매를 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GV9%가 오늘 2.4%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LED 관련된
주잖아요. 그래서 심상치 않습니다. LED 쪽. 아주 안 좋아요. 차트 수급 자체가 기간 아예 없고요. 잡주에 낚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할 것도 많은데 일단 S&P 먼저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시장을 어제 큰 폭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지만 S&P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단기적인 급락 이슈가 나오기에는 독자적으로 보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켜봐야 될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S&P가 얼마나 빠졌는지, 다우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지켜보시고, 팁인데요. 매일경제 그 앱 있습니다. 앱. 그래서 앱 깔고 그 알람 설정하시면 속보가 나와요. 속보. 6시 30분에 그 새벽에 미국장이 얼마나 빠졌고 얼마나 올랐고 주요 이슈가 뭐였다고 알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문자가 옵니다. 팝업으로. 저는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정말 도움이 돼요. 아침에 9시에 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문자가 오고요. 3시 반에 어떻게 끝났는지 알람이 옵니다. 그리고 뭐 중요 이벤트가 중간중간에 있으면 뉴스가 오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 매일경제 앱 깔아보시고요. 그래서 저 눈 뜨면은 이제 이거 보고 부랴부랴 일어나서 출근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나스닥도 고점에 있고, 참 유럽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거의 뭐 생방송 수준으로 혼자 이게 하고 있는데 벽 보고요. 참 저도 이제 1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어저께 우리 달러 차트에서 반영을 했고, 약간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다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고 정말 다행히도 1160원에 잘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환율을 계속 신경 쓰는 부분은 이게 뭐지? 1160원이니까 이게 환율이겠네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그래서 완전히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서로 완전 반대로 간다라고 극단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빠지는,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을 높은 곳에서는 외국인들도 많이 주고 원화로 바꿔야 돼서 그 부분이 일단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다행히도 우려스러웠던 중국 증시도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고 버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저께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진짜 저도 과감하게 사실 장을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환율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2140으로 보시고 2100까지 한 번 더 열어 놓으시고, 급락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현금 보유한 부분을 FOMC까지 앞서서 좀 보고 추가로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40은 여기고 여기 2180입니다. 그래서 요 작은 레인지 안에서 볼 것 같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말 딱 2040에 안착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0.5% 오늘 상승을 했고, 자, 의약품 쪽에 바이오 수급에 외국인이 없었던 적이 계속해서 지금 흐름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들이. 그래서 많이 약세입니다. 그래서 빨리 털고 나오시는 게 한 푼이라도 더 건지시는 것 같고,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IT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완전히 수급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OLED 한타임 기다리는 또 그 작전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업종에 계속 들어와 있죠. 이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눈에 띄는 수급은 뭐 찾기 힘들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약간 약한 시장에 약한 재미없는 시장이었고요. 자, 기관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이닉스 계속 들어와 있고, 시장에서 보는 종목들 업종들은 빠지면 사고 빠지면 사고예요. 근데 미리 못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삼총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로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네이버도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고 이건 기관인데 둘 다 2등을 하고 있네요.
이게 실적이 나오는지 알았으면 팔았어야 되는데 실적을 못 봤어요.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카카오와 더불어서 삼총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AP 시스템이 여기 올라와 있죠. AP 시스템만 올라와 있거든요. 딱히 실적이 좋고 우량주긴 하지만 이 AP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쪽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싶고, 자, 어느덧 125,500원까지 올라왔어요. 한동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 해서 아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거는 뉴스에 팔아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억눌렸던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정도로 현대차랑 모비스, 그 다음에 우리 SL도 지금 고생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SL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세, 그리고 GM의 단독 납품, 셰시나 헤드라이트 쪽에, 그리고 뭐 자동차 중에 대표적인 실적 우량주입니다. SL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마찬가지로 만도랑 삼총사 묶어서, 만도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만도도 추천 많이 드렸는데 또 현대차만 사셨겠죠.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만도도 아주 좋습니다. 카카오도 계속해서 뭐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루 이틀 빠졌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물론 높게 사셨던 분들은 또 그만큼 힘드실 텐데, 기본적으로 요 고개 내밀고 있는 여기서는 사면 안 돼요.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워낙 카카오는 좋은 종목이라서 그냥 빠지더라도 들고 있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종목을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누워 있는 종목, 여기 누워 있는 종목 이렇게. 그래서 일어났죠. 여기 이렇게. 이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너무 대충 말씀드렸지만 다 제가 보는 종목들은 이렇게 바닥권에 있어요. 자, 휠라코리아가 오늘 4% 빠졌습니다. 4%. 이거는 사실상 탈출 신호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강력 추천한 적은 없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뭐 BTS가 어쩌고저쩌고 제가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휩쓸려서 놓치신 분 많으셨을 텐데 59,000원이 손절가였거든요. 59,000원 손절가인데 아마 지키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저도 못 팔았어요. 저도 못 팔았고 실적이 나오면서 심지어 어저께는 이거는 못 봤거든요. 제가 시간에는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어저께 댓글에 이제 요거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좋다. 오늘 아침에 좀 오르겠구나. 오늘 아침에 웬걸 오르길래 좀 생각보다 덜 오르네 하더니만 이제 고꾸라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쇼크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탈출 신호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저점을 무너지는 그 시점에서 조금 더 세게 수급이 빠진다면은, 주가 빠진다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59,000원 수준이시죠? 아마 대부분 59,000원 수준이실 것 같은데 한 4% 정도 손실을 일단 각오하시고, 많으면 6%.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으로 한 바퀴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 들어와 있어요. 실적 좋고 아주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 좀 올라주면은 참 타이밍상 좋았을 텐데 아주 오게 티가 됐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어저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 팔고 나와서 제가 안 보고 있다가 횡설수설하면서 다시 정말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체제로 GKL은 안 빠졌는데 오르지도 못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누워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토비스까지 해서 토비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이거 어제 차트인데 오늘도 약간 올랐어요. 0.5%?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도 사실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이 긴 몸통, 짧은 긴 아래 위 꼬리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우리나라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면은 사상 최고치면은 부담이죠. 사상 최고치면은 다음 분기에 그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으려면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뼈를 깎는.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좋은 성적이라서 주가가 반영이 돼줘야 되는데 꼭 이상하게 뭐 공매도 때문인지 뭔지 실적만 나왔다 하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서 일단 파라다이스는 잘 팔았는데 하필이면 휠라를 또 이렇게 물리게 됐네요.
아무튼 GKL이나 토비스 이렇게 만회하도록 해보시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종목이 참 많은데 제 종목들은 그래요. 재미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손실은 안 보실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그래왔거든요. 근데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한두 달 지나고 보면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거는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 내외에서 단타는 한 번씩 말씀드리니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재미있고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늦었는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